네, 트럼프 시대가 다가온 동시에 중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호전적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둔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무엇보다 가치주가 성장주 대비 최근에 크게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이유를 살펴보면 실적 개선이 희소한 구간에는 뭐 실적이 나온다면 밸류에이션이 2배, 3배 비싸도 실적 개선되는 주식이 부각을 받는데 그래서 그런 구간 동안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아웃퍼폼했죠. 우리나라 실적이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해서 좀 몇 년 동안 실적이 부진하면서 차트에 나온 것 같이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다시 개선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살펴보면 결국 가치주가 최근엔 성장주를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변수가 작용하는 것이 금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히스토리적으로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 추이를 살펴봤더니 미 국채 금리가 3% 됐을 때 확실히 대형, 주형, 소형 가치주가 크게 아웃퍼폼한다. 네. 성장주 수익률은 부진하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과 금리 상승이 가치주의 투자 매력을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지속됐던 성장주 랠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금리가 뭐 1%대, 2%대라면 뭐 성장만 된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3%라고 그래도 투자할 만했는데 이제 금리가 3%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3%의 리스크 프리미엄 주식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주의 이제 방향은 향후 실적 개선이 지속되느냐 그렇다면 성장주가 실적이 희소한 구간에 부각되는 성장주가 부각되기 힘들 것 같고요. 금리가 상승되는 구간에서 성장주의 뭐 부각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국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는 실적 개선과 금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상승 쪽으로 간다면 성장주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치주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재로서 유효할까요? 네, 그럼 가치주라면 좀 막연하고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접근해야 될까 이거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건데요. 네. 거기에서 좀 힌트를 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봤더니 가치주 비중이 높더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이 높은 수출주의 가치주 비중이 전체 가치 중에 거의 53%를 육박하고 있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에 불과한 25% 수준 이런 거를 봤을 때 가치주 투자는 아무래도 수출주에서 찾는 것이 답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치 투자가 유명한 그런 기업들을 리스트를 좀 해봤더니 네. 주로 이제 화학,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나왔고요. 그런 기업들을 수출주 기업들에서 가치주인 기업들을 뽑아보니까 현대차, 포스코, LG화학, 뭐 LG디스플레이, LG전자 등이 선별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가치형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더니 말씀하신 대로 화학 섹터 지금 옆에 나가고 있죠. 전기, 전자, 철강 등이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기업들은 눈에 띄는 기업들 없었나요? 네, 뭐 가치주 중에 이제 수출주가 많고 네, 그 아무래도. 외에는 이제 그 시클리컬 산업들, 은행이나 설강, 화학 뭐 이런 쪽 소재 산업재 산업들이 가치주에 많다 이런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뭐 가지고 나오신 종목들이 다 안 나가서 제가 잠시 네네. 기회를 드렸고요. 이번 주 15일 미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에 투자 전략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연말 주식시장 가장 하이라이트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FOMC가 나올 거고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안 할 경우는 오히려 좀 쇼크라고 오히려 안 할 경우가 안 끄는 문제가 될 쇼크가 수도 있겠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시장은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 그동안 연준의 금리 인상을 우려해서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갔습니다. 100포인트를 넘는 달러 인덱스를 기록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는 달러 강세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신흥국의 반등 여부죠. 그동안은 주가가 선진국이 신흥국 대비 좋았는데 달러 강세만 완화된다면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 보면 국제 유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크게 반등하고 있고 특히 신흥국 실적은 국제 유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달러 강세가 완화되고 국제 유가가 반등한다면 신흥국 실적 개선 기대도 높아지면서 신흥국, 한국에도 자금 유입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반등이 이틀째 강하게 나타났는데 오늘은 또 좀 눈치 보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코스닥의 반등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좀 먼저 정리드리면서 코스닥 얘기를 연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은 제가 몇 주째 방송 나오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싸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렸고 청산가치 이하다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로 코스피가 청산가치 203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 흐름이 청산가치 대비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피 밴드는 1990에서 한 2070 정도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희소한 구간에는 성장주가 부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갭을 본다면 거의 2배 이상이 높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P별이 0.9배 수준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배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코스닥이 좀 계속 주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코스닥이 반등하는 구간은 청산하고 오히려 코스피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가치주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걸로 전망드린 수출주 얘기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업종 중에서 기계 디스플레이 학 반도체들의 4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에서 가치주 기업을 좀 찾아보는 것이 지금 증시에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반등은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가 더 유효하다라고 네, 보시는 건가요? 코스닥의 비싼 밸류에이션은 지금 시점에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죠. 정치적인 이슈로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탄핵 국면에 있다. 지금 네. 기간 속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런 국면에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느냐. 당장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실적이 이것 때문에 변하느냐. 옛날에 연편해전에 폭격이라든지 북한 관련 혹은 정치적 리스크.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정치적 리스크가 센티멘탈한 영향을 주지만 한국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주목해야 되는데 실적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주목하고 정말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비해야겠지만 실적에 영향은 없는데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낙폭과대일 때는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낙폭과대일 때는 저가 매수 기회다. 특히 코스피에 대해서 좀 더 유효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고요. 현재 시장의 시국, 정치적인 시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이다. 특히 실적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시장은 크게 흔들릴 부분이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중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